지난 영상에서 산타페, 소렌토, 그랑콜레오스까지 국산 SUV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죠. 또 다른 SUV도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수입 SUV의 세계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입 SUV 가운데 폭스바겐의 투아렉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순서는 딱히 없었는데요. 저희가 시승차를 섭외했는데 먼저 온 순서대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폭스바겐의 투아렉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은 차예요. 이 차를 칭찬하기 전에 먼저 단점부터 짧게 얘기할게요. 일단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조금 다른 분위기죠. 둘째로 가격이 1억이 아주 조금 넘어요. 1억이요. 모든 트림이 말이죠. 비싼 디젤차, 차를 팔아야 하는 폭스바겐 코리아 입장에서는 무척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차를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차를 타고 도로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디젤 엔진 시동을 걸어보네요. 엔진은 그리 시끄럽지 않아요. 6기통 엔진은 가솔린이나 디젤 모두에서 박자가 잘 맞거든요. 부드럽기도 하고 소리도 좋고 아마 연비를 빼면 모든 면에서 4기통보다 훨씬 좋은 엔진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매우 보기 드문 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 투아렉의 V6 디젤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실내에서 들어보면 조금 시끄러운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디젤인데 조용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타고 있는 볼보 XC90 같은 가솔린 차랑 비교하면 말이죠. 주행을 시작하면 차는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순간순간 가속하는 힘이 정말 대단해요. 이 차의 최대 토크는 61.2나 됩니다. 1750에서 3250rpm 사이에서 나오니까 조금 밟기 시작한다면 이 차의 최대 토크를 항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도로를 달리면 신호등 제일 앞에서 아주 경쾌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달려도 시원시원하고요. 추월할 때 재미도 있어요. 이게 디젤 엔진의 제맛이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복합 기준 리터당 10.8km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더 잘 나오고요. 디젤인 만큼 장거리를 정속 주행한다면 훨씬 좋은 연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덩치는 아주 커 보이는데 공차 중량은 2271kg. 전기차를 자주 봐서 그런지 별로 무겁지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SUV들이 보통 2.1톤에서 2.3톤 정도 되니까 공차 중량은 동급 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브레이크가 살짝 둔감하다고 할까요? 조금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느리게 제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차종에 따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처음 제동이 들어가는 느낌보다 조금 더 밟아야 제대로 잡는 느낌이긴 합니다. 왜 폭스바겐 투아렉이 1억이나 하냐? 그 돈이면 모하비 2대는 사겠다 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차에는 모하비 오너들의 소원인 에어 서스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고급 SUV라면 에어 서스펜션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의 투아렉은 전 트림에 에어 서스를 넣으면서 가격도 1억 원을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단단하고 잘 달리는 차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점점 더 편하고 부드러운 차가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는 매우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이 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속에서는 아주 말랑말랑하고요.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21인치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가격이 비슷한 차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타봤던 기아 EV9의 21인치에서는 승차감에서 좀 울렁거리는 걸 없애주긴 했지만 좀 단단했고요. 지금 타고 있는 볼보 XC90의 21인치는 너무 단단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에 들어간 21인치는 마치 다른 차의 19인치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이게 노멀 모드에서는 오히려 출렁인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시승 촬영 이후에는 스포츠 모드로 달려봤는데 오히려 이 정도가 딱 알맞는 승차감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도로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와인딩에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말랑하게 달리는데 코너를 돌 때 좀 더 잘 잡아줍니다. 요철을 넘을 때는 쓱 들어갔다 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어색할 때도 있긴 했어요. 그래도 와인딩도 스포츠 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습니다.
폭스바겐의 투아렉을 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기능에 의외로 감동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 출발할 때 안전벨트를 살짝 당겨줘요. 그리고 문을 살짝 닫으면 스스로 꽉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주차할 때 딱 표시가 나는 기능이기도 한데 후륜 조향도 들어갔어요. 정차했을 때는 운전대를 돌려도 함께 조향이 되는 게 보이진 않고요. 살짝 앞뒤로 움직이면서 운전대를 돌려보면 뒷바퀴가 조향되는 게 보입니다. 차 길이는 그리 길지 않은 4,880mm인데 후륜 조향까지 되니까 주차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실내도 은근히 괜찮다 뭐 이런 칭찬을 지금 계속 하고 싶긴 한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억 원.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5인승 시트 구조인데 뒷좌석 넉넉합니다. 2열의 중앙 시트는 크게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조수석에 스마트폰 넣는 공간을 확보했다거나 뒷좌석에 USB 단자를 열고 닫게 만든 것이 의외의 곳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중앙의 디스플레이는 무려 15인치를 사용했어요. 보통 차들이 12.5인치 정도 쓰고 있잖아요. 그나마 가로 비율이 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디스플레이 공간은 더 좁은 거죠. 그런 차들에 비하면 이 차는 2배 가까이 큰 스크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폰트들이 아주 큼직해서 살짝 노안이 와도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고 단순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차는 도로에서 흔치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05대 판매됐기 때문이죠. 1억 원을 넘기면서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차근차근 상품성을 살펴보면 그렇게 안 팔릴 차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사서 오래 타고 장거리를 많이 다닌다 그러면 고려해 볼 만하기도 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번 다른 SUV 시승 영상에서 참고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